누구에게나 쉽고 편한 질병 정보가 함께하는 데일리 건강. 오늘은 한의사 김수범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데일리 건강에서는 어떤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요즘 컴퓨터도 많이 보고 스마트폰도 많이 보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목허리에 이제 이상이 많이 생깁니다. 뭐 맞아요. 일자목이 된다든가. 많이 아파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표적인 질환 이제 디스크에 많이 걸리게 되죠. 네. 또 이제 디스크에 걸리면은 뭐 이제 수술을 해야 된다, 시술을 받아야 된다 하는 그 굉장히 부담스러운 맞아요. 얘기를 많이 네. 듣게 되는데, 그냥 한방적으로 한다면 이제 이 수술이나 시술 없이 이제 자세를 바르게 함으로써 이제 그 디스크를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데일리 건강에서는 한의사 김수범 원장님과 함께 디스크와 통증의 한방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디스크로 인한 통증뿐만 아니라 뭐 여러 질병으로 인한 통증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고 또 삶의 질을 저하시키기도 하는데요. 오늘 그 통증 치료에 대해서 한의학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증을 유발하는 디스크의 종류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각 디스크 설명 좀 해주시죠. 이제 디스크는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목 디스크하고 허리 디스크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이 원인은 좀 같습니다. 이게 원인은 이제 이 척추를 보면은 이제 요 디스크가 이제 빨갛게 나오는 게 이제 디스크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요 주위에 이제 섬유율이라고 해가지고 요게 좀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디스크가 어떤 압력에 의해 가지고 이제 튕겨져 나올 때 이제 신경을 누르게 되면 이제 디스크가 되는데, 이게서 이제 목에서 이렇게 그 신경 디스크가 나와가 누르게 되는 경우는 이제 목 디스크가 되는 거고요. 주로 이제 팔 쪽으로 많이 내려갑니다. 허리 디스크는 허리에서 나와가지고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것이 바로 이제 허리 디스크인데요. 이거 이 신경을 누르는 것이 이제 그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건 허리 그 신경이 눌리는데 이제 그 유사한 게 좀 있죠. 유사한 게 이제 보면 이제 척추관 협착증은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저 간격이 척수 신경이 있고 요 주위가 좀 이렇게 이끼끼듯이 이제 막혀가지고 막힌다든가, 아니면 여기 나가는 구멍이 또 이제 이끼끼듯이 공간이 좁아지면은 수가 협착증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척추 퇴행성 척추증은 이제 요 디스크가 있는데, 이 디스크 주위에 있는 그 뼈가 척추체가 이제 거기에 이제 가시처럼 이렇게 뼈가 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을 많이 하거나 무거운 걸 많이 드는 경우에 그러면은 역시 그 디스크와 같이 이제 통증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척추가 앞으로 이렇게 전만이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도 이제 그 디스크와 같은 유사한 증세가 나타나고요. 또 복부 비만이라든가 등이 굽었다든가, 또 이제 하의를 많이 신는다든가, 아니면 임신을 했을 경우에도 이제 디스크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목 디스크 또 허리 디스크 외에도 디스크 통증을 유발하는 다양한 원인과 증상들이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또 그 외에도 이제 이렇게 보니까 할머니 같은 경우에 이제 허리 힘이 없어가지고 이거 허리를 막 이렇게 앞으로 숙여져요. 네, 그래서 맞아요. 꼬부랑 할머니가 되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고, 이제 군인들과 같은 너무 일자로 세우는 경우, 또 이제 그 몸이 말라가지고 이제 일자로 되는 경우, 또 이제 그런 경우에도 역시 이제 그 자세를 보면은 굉장히 바른 자세인 것 같은데, 이것도 역시 그 디스크와 같이 여러 가지 증세도 나타나고 몸에 안 좋은 겁니다. 네,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이나 증상이 참 많지만 오늘 이 시간에 다 알아보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해서요. 오늘은 디스크 위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목 디스크인데요. 목 디스크가 생기는 경우 주로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목 디스크가 생기는 것은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목에 이제 통증이 심하게 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목에서 내려가는 신경을 따라 통증이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목이 굉장히 아프고 어깨라든가 어깨라든가 견갑골이라든가 이제 팔꿈치, 손목, 손가락 여기까지 이제 통증이 굉장히 심하게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경우에 따라서 이제 목은 안 아프고 팔 쪽으로만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그런 경우에는 목 디스크가 아닌가 하는데, 역시 목 디스크 증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 디스크라고 해서 목 통증만 있는 게 아니라 어깨, 뭐 팔, 손가락까지도 통증이 생길 오히려 수 그냥 있고요. 팔, 손 쪽으로 내려가는 게 디스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허리 디스크는 어떨까요? 허리 디스크도 마찬가지죠. 허리 디스크도 보면 일단은 허리 쪽이 굉장히 통증이 심한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신경이
이제 그 다리 엉덩이하고 다리 쪽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이제 엉덩이라든가 허벅지라든가 그 무릎이라든가 아니면 발가락까지 이렇게 두 통증이 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움직이지 못하고 좀 뭐 하기 때문에 그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는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하여튼 굉장한 고통으로 나타나고요. 역시 그 허리는 안 아프면서 다리의 통증만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이게 디스크로 인해서 여러 부위의 통증이 나타나는데요. 그 정도와 양상은 좀 다르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 디스크가 이제 이거 붉어져 나오는데 이것이 심하게 붉어져 나오면은 이제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을 많이 누르기 때문에 통증이 많이 심하고요. 그냥 가볍게 누르면은 통증이 좀 가볍습니다. 또 이제 이 디스크가 이게 터져가지고 흘러 내리는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통증이 심한데 이제 그것도 이제 그 부위에 따라 가지고 이제 이 터지면은 상당히 심합니다. 근데 그 보면은 이제 다리로 내려가는 통증이 일반 통증보다도 굉장히 심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통증이 있으면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디스크 질환으로 진단을 받으면 빨리 치료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한방 치료법 좀 알려주시죠. 예. 한방에서는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침이라든가 이제 한방 물리치료, 추나요법, 그리고 봉침요법, 그 약침요법,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그 매선요법이라든가 침도요법, 그 골교정요법, 그리고 한약요법 등을 이제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해가지고 그 환자분의 상태에 맞게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치료 방법이 있는데요. 그 치료법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이 되는 건 바로 침 치료겠죠? 예, 맞습니다. 이 침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고 그 우리 온몸에 이제 그 경혈과 경락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침을 치료함으로써 이제 장부를 조절하고 기혈의 순환을 도와가지고 이제 디스크에도 영향을 줘서 좀 치료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체질체형적으로 이제 그 침을 놔가지고 이제 몸의 상태라든가 체형도 바르게 해주고 그 병도 치료해주는 그런 치료법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체질침이라든가 동시침, 사암침 등 여러 가지 침법을 이용해서 좀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두 번째는 물리치료인데 한방 물리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한방 물리치료인데 물리치료의 특성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경혈경락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혈자리하고 경락을 이용해서 이제 순환을 시켜주고요. 또 이제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몸에 열이 있다든가 순환이 안 되는 경우에 이제 온열요법을 쓴다든가 초음파요법 등을 써가지고 이제 그 환자분의 상태에 맞는 걸로 이제 선택을 해서 치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추나요법 많이 들어봤는데 예, 이거는 어떤 치료법인가요? 추나요법은 이제 가장 그 디스크에 많이 활용되는 그런 치료법이죠. 이 추나요법은 밀고 당긴다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척추를 바르게 해주는 건데 이 척추뿐만 아니고 턱관절, 경추, 흉추, 요추, 골반, 뭐 팔다리, 뭐 족부까지 이걸 전반적으로 체크를 해가지고 척추 분석을 하고 또 이제 경피 온열 검사를 해서 보면 순환이 안 되거나 신경이 눌리거나 하는 부위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부위를 집중적으로 치료를 해주는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요즘에 이 추나요법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예. 그 양방에서는 도수 치료라고 하는 게 이 추나요법이랑 예, 예. 비슷한 건가요? 어떤 면에서는 비슷한 면도 있고 좀 있는데 좀 다르죠. 일단 다른데 일단 그 도수 치료는 이제 근육을 이완시키는 쪽으로 좀 많이 해주는 방법이고 이제 네. 추나요법은 이제 전반적인 균형을 그 뼈에서부터 근육까지 다 맞춰준다는 그런 개념이 좀 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일반적으로 추나요법은 한 몇 회 정도를 받을 때 증상이 호전이 될까요? 보통 이제 단순하게 통증을 오는 경우에는 이제 한두 번 해도 많이 효과를 보는데 네. 디스크 정도로 진단이 나면은 한 10회 이상은 하셔야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자신의 상태에 맞게 처방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네, 같은데요. 네. 자, 이어서 다른 통증 치료법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봉침, 약침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봉침은 그 자연의 그 강한 진통제라고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면역 기능도 강하고 벌침 자체가 굉장히 자극이 강한데 자극이 강한 자극을 줌으로써 이제 다른 통증을 없어지게 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네. 역기 기능이 높아서 그런데요.
하여튼 이 통증은 심한 부위에 이제 주로 이제 이용을 하고요. 또 이제 면역 기능도 강화하고 또 이제 다른 거보다 이제 통증이 심한 분들은 이 오히려 시원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물론 가볍게 아픈 사람은 오히려 벌침이 더 아픈데 이제 통증이 심한 분들은 오히려 시원하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갖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그 약침요법이 있는데 이 약침요법은 이제 벌침이 열이 많이 나고 가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 화가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데 그런 분들한테 좀 대용해가지고 쓰는 아.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약침에는 이제 한약 성분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체질별로도 구별이 되고요. 또 병의 증세에 따라서 허리면 허리,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뭐 습이 많은 경우, 열이 많은 경우, 찬 경우 등 다양한 방법으로서 이제 약침을 이용해서 한약 먹듯이 이제 약침을 이용해서 이제 치료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환자의 상태나 뭐 증상에 따라서 예. 동침이나 약침이 사용되고 있는 네. 거군요. 자, 그럼 이어서 다음으로 알아볼 치료법은 조금 낯설어요. 이름이 골교정요법, 예. 매선요법. 이거는 예. 뭔가요? 예, 골교정요법은 이제 그 골타요법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해머, 망치 같은 걸 가지고 이제 도구를 이용해서 이 척추를 정확하게 분석을 한 다음에 이제 골반이 틀어져 있거나 척추가 휘어져 있으면은 그 하나하나를 이제 그 하나하나를 이제 그 교정을 해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서 굉장히 강하게 치료해주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즘에 좀 많이 쓰는 것처럼 매선요법도 많이 매선요법, 쓰거든요. 네. 매선요법은 요즘 뭐 성형하는데도 매선요법을 많이 들어보셨죠. 똑같은데 얼굴에도 하지만 이제 그 몸의 그 균형을 잡는데도 혈자리 이용한다든가 경혈을 이용하고 또 이제 아니면 이제 근육이 약한데 매선을 함으로써 거기에 계속 자극을 줌으로써 이제 그 근육을 강화시키는 그런 방법으로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매선은 이제 선을 집어넣는다는 게 거예요. 실 같은 녹는 거. 수술실 성분이거든요. 네. 들어가면은 이제 한 6개월 정도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6개월 사이에 계속 자세 교정이 되니까 체형이 바뀌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매선요법이 체형 교정까지 예, 해주는군요. 체형 교정 얼굴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로 쓰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치료법은 그 침도요법. 이건 예, 예. 어떤 치료법인가요? 침도요법은 이제 침인데 요게 이제 그 날이 있습니다. 칼날. 도자가 칼도자거든요. 네. 그래서 날이 있어가지고 보면 드라이버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가는 건데 침은 이제 그 원뿔형으로 뾰족한데 이 드라이버처럼 생겨 있고 끝에 가서 날이 옆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이 이제 침을 놓듯이 들어가면은 이 근육을 이렇게 좀 분리를 해줘요. 딱딱하게. 그러니까 잘라준다는 개념을 하는데 이제 근육이 이제 체형이 변하거나 그런 걸 보면은 이제 어느 근육 굉장히 강하고 어느 근육 이완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침도를 이용하는 방법은 이제 근육이 유착이 되거나 긴장되거나 굳어 있는 경우. 그러면 고기가 굳어야 되면 몸이 이쪽이 굳어 이게 몸이 틀어지게 되거든요. 그럼 요 부분에 이제 근육을 풀어주면은 그것이 풀어집니다. 잘라주는 거죠. 약간 그 시술 비슷하게 들어가서 아프지는 않나요? 자르는 건데. 좀 아픈데도 뭐 그냥 시원한 감이 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걸 근육 강한 데를 풀어줌으로써 자세를 바르게 해주고 또 이제 디스크가 있는 부분에 근육이 많이 긴장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주위 근육을 이제 쭉 풀어줌으로써 그 디스크를 잡고 있는 뼈를 좀 늘려줘가지고 이제 디스크 간격을 약간 늘려주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고질적인 어떤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에게 좀 잘 맞을 거란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그 다음 치료법은 거꾸리 치료법. 이름이 되게 거꾸리. 특이한데요. 어떤 경우에 쓰는 거죠? 뭐 주위에서도 많이 거꾸리가 있죠. 거꾸로 물고 나서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냥 기구가 있어가지고 그냥 발을 탁 걸고 기구를 이렇게 작동을 하면 그냥 거꾸로 되죠. 사람을 거꾸로 세우는 거죠. 거꾸리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는 게 이제 디스크인 환자의 목 디스크보다 허리 디스크인 경우에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몸이 거꾸로 매달리면은 자연적으로 이제 자기 체중을 이용해 가지고 허리를 당기게 되죠. 트랙션을 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디스크 환자들한테는 상당히 그 치료법과 함께 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 뭐 주위에 운동기구 하는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네네. 이 거꾸리 허리가 좀 안 좋으면 가끔씩 거꾸리에 매달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디스크의 간격이 이렇게 벌어지는 벌어지는 거, 거고, 예. 그리고 이제 틀어져 있는 것도 좀 펴주기도 하죠. 아, 거꾸로 항상 서 있는 거에 반대로 함으로써 이제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겁니다. 근데 디스크가 이렇게 흡수가 되면서 재발될 확률은 없을까요? 흡수가 디스크가 이제 흡수가 되면은 제 형태로 들어가는 거거든. 제 형태로 들어간다는 것은 척추가 나오게 되는 것이 이제 척추가 바르면은 이게 나올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척추가 틀어지고 압력이 한쪽으로 가면 이게 밀려져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르게 되면은 이제 자연히 들어가게 되는 거죠. 아, 그럼 원상복귀가 예. 되는 예. 개념이군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수술을 해가지고 디스크를 잘라내면은 그 공간이 좁아지게 되거든요. 척추는 틀어져 있는데. 근데 거기는 안 아픈데 그 압력이 위아래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부위가 또 아파질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체형을 바르게 하지 않고 치료하는 것이 그게 문제가 돼요. 네. 그렇군요. 네. 자, 이 디스크로 인한 통증을 치료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좀 알아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한방 치료에서는 한약이 빠질 수가 없겠죠. 한약 복용도 좀 체질에 따라 달리 하는 거겠죠, 원장님? 이제 한약도 이제 일단 체질에 따라 다르고 또 이제 그 병의 증세에 따라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 디스크가 발생하는 것은 이제 체질적으로 보면은 이제 소민들은 몸이 차면서 많이 오고요. 그 소양인들은 열이 많아가지고 열이 위로 올라가서 허리가 기능이 안 돼서 오는 경우가 많고, 그 태양인들은 이제 화가 많이 올라가서 오고요. 태음인들은 이제 그 습과담이 많아서 순환이 안 돼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양인들은 이제 신장을 보호해주는 신장 기능이 약해서 그 허리가 통증이 오고 뼈가 약해지기 때문에 신장을 보호해주는 치료를 많이 하고요. 태음인들은 이제 기혈의 순환, 기액의 순환을 도와가지고 이제 순환을 도와주고 또 이제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살을 빼줌으로써 이제 디스크가를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소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몸이 차면서 냉하고 양기가 부족해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혈의 순환을 돕고 몸을 따뜻하게 해서 이제 그 디스크를 치료하는 경우 합니다. 그리고 이제 태양인 같은 경우는 선천적으로 이제 허리가 약합니다. 허리가 약해가지고 이제 허리를 그 보호하는 간을 보호해주는 그런 치료를 함으로써 이제 허리를 튼튼하게 하고 또 이제 위로 오르는 기를 화를 내려줌으로써 이제 치료를 해줍니다. 네, 그 체질별로 이렇게 달리 한약 네. 치료법이 적용이 되는 건데, 네. 근데 혹시 체질에 따라 디스크가 잘 걸리는 체질이 있는지 또는 통증에 좀 특별히 약한 체질이 있는지 이것도 궁금해요. 체질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소양인들이 제일 많이 걸리죠. 소양인들이 신장이 약하고 그 신장이 약하고 뼈가 약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양인들이 많이 오고 또 이제 태양인도 이제 간 기능이 약하면서 허리 부분이 약합니다. 그래서 이제 태양인들도 이제 허리 디스크가 많이 올 수 있는데 워낙 수가 적기 때문에 드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그 태음인들은 이제 좀 비만하고 이제 그래서 좀 디스크가 많이 오고요. 또 열이 그리고 이제 소음인들은 이제 방광이나 신장 기능이 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적습니다. 네. 체질에 따라서도 이렇게 차이가 네. 있군요. 네. 자, 그리고 치료 시기에 따라서 역시 치료 방법이 조금 달라지나요? 예, 달라집니다. 이제 보통 디스크가 오게 되면은 이제 어떤 다치면은 막 부어오르잖아요. 그와 같이 디스크 초기에는 굉장히 급성 유통인 경우에는 이제 그 디스크 부위에 그 염증이 많이 부어올라가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열을 내리고 이제 소염하는 식으로 이제 그 찬성기의 약을 많이 써가지고 이제 그 급성기 통증을 조절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이제 그 만성기가 되면은 뼈와 근육 인대를 좀 보강해주는 그런 한약을 좀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이제 그 만성기의 치료법입니다. 이런 치료법은 뭐 누구에게나 다 적용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 뼈도 좀 약해지거든요. 골다공증이 있다든가 이제 뼈가 약한 경우에는 이제 그런 분들은 뼈를 보호해주는 그런 한약기회를 좀 써가지고 치료를 해주고 또 이제 면역 기능을 강화하는 그런 치료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든 경우 또 뼈가 약한 분들은 또 예. 달리 치료를 그러니까 뼈를 좀 하는군요. 보호해주고 이제 면역 기능을 좀 회복을 해주셔야 되죠. 그렇군요. 네, 하지만 급성으로 나타난 디스크 증세는
통증이 심해서 참기 어려울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심한 경우 통증 때문에 한방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예, 이제 참지 못해가지고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겁니다. 근데 급성기에는 통증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진통제를 같이 복용을 하면서 치료를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이것을 바르게 해주면 이제 근본적인 치료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또 이제 급성기에 또 보면은 이제 이때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분노를 했다든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든가 과로한다든가 뭐 그 긴장을 많이 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마음적으로 좀 안정을 하는 것이 좀 필요하고요. 또 이제 환자분이 이제 그 수술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굳은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또 이제 서로 이제 오랫동안 치료를 하는데 효과를 내는데 좀 좋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한의학에 대한 또 불신이 있는 분들은 또 이제 못 받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믿음을 갖고 좀 꾸준히 치료를 받는 게 조금 쉬운 중요하겠네요. 과정은 아닙니다.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그걸 잘 견디고 좀 맞춰야지 됩니다. 네. 근데 이렇게 잘 견디고 치료를 했을 때 디스크로 진단으로 통증이 심한 경우에도 그런 비수술적 치료로 충분히 좀 치료가 가능하다는 거죠. 예, 예. 이제 디스크가 많이 붉어져 나온 경우에는 이제 통증으로 좀 힘든데요.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이제 계속 좋아지게 됩니다. 또 이제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흘러져 내린 경우에도 이제 그 MRI를 찍어보면 환자분의 경우에 그게 이제 없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한 2, 3개월 3개월 이후 지나면은 이게 다 흡수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아주 말끔하게 없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인내가 좀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한의학에서는 디스크 증상을 수술 없이 치료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통증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한방 치료의 장점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비수술적인 치료를 하는 거죠. 그래서 비수술적인 치료를 하는데 이제 체형 그 원리는 이제 그 어떤 것보다 이제 체형 조정을 해서 자세를 바르게 해주는 거, 척추를 바르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 척추가 바르게 되면 디스크도 없어질 뿐만 아니고 그 외의 다른 증세도 이제 많이 좋아지고 또 이제 재발이 적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디스크를 이제 잘라내면은 거기 공간이 좁아지니까 이제 그 두정 깨진 것을 위아래로 또 받게 되니까 위아래로 또 오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또 이제 뭐 거기에 핀을 박아가지고 고정을 하는 경우도 거기는 딱 고정이 되는데 그 힘이 위아래로 가가지고 위아래로 또 아파서 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한방적인 치료는 체형은 전체적으로 바르게 해주면서 다른 증세도 같이 좋아진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체형을 잡아서 근본적인 어떤 그런 부분부터 고쳐 나가는 거라 볼 수 있겠네요. 네. 자, 이 디스크 질환의 경우 그 원인이 뭐 자세나 생활 습관에 있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디스크 증상을 치료하면서 체형 교정이나 이런 생활 습관을 고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그렇게 해야만 빠른 치료 효과와 또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디스크 통증 한방 치료에 대해서 알아본 오늘 데일리 건강 도움 말씀 주신 김수범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